내일 성부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군요.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시국이 어수선하고 좀 정신이 없는 연말이겠지만은 그래도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하루쯤은 보내시는 것도 그런 정도의 여유는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시 흐름은 오늘 흐름을 보니까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부 다 빨갛게 이렇게 잘 맞춰져 있네요. 요즘 테슬라가 참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고 있으면 흐름이 참 좋죠.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는 분위기라 내일은 조금 시장이 좀 화랑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조금은 해봅니다.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한치 앞을 모르는 시장을 미리 예측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일은 목요일이죠. 그리고 월말의 목요일도 아니고 연말의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조심만 한다고 또 될 일은 아닙니다. 조심은 하되 또 싸울 게 있으면 또 싸워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좀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내일은 연말이지만은 그래도 신규 상장주가 올해 마지막 상장주죠. 파인메딕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는데 요즘 신규주들 뭐 별로 그렇게 좀 실망스럽지요. 근데 과연 내일은 좀 어떻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일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는데, 뭐 의료기기 그런 회사입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항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라. 꼭 그 점 잘 기억하시고, 신규 상장주 하시는 분들은 절대 매매한 동안 다른 종목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내일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종목을 조금 약간 빡빡하게 좀 올려 놓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내일은 목요일이고 연말에 목요일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날이지만은 이제 내일 모레 그리고 월요일날 뭐 이 정도 빼고 나면 3일 거래하고 나면 거의 뭐 이제 올해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부터는 실제로 조심도 해야 되지만은 향후에 흘러갈 흐름도 같이 추론을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여기가 글자가 좀 많아서 좁아서 좀 몇몇 종목을 뺐는데 그건 제가 구두로 좀 설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인메딕스와 이지헬스, 셀로맥스, 3A 이렇게는 내일 묶어서 봅시다. 자, 3A 로직스는 금요일날 상장했던 어제 상장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파인메딕스 이렇게 묶어서 한번 봅시다. 3A 로직스도 뭐 지금 모이니까 굳이 손댈 건 없겠죠. 하지만 감시하자는 차원에서 보자는 겁니다. 혹시나 내일 돌변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모가에서 미끄러져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가만히 지켜보시고 절대로 꼬리를 잡을 거라고 공략은 하지 마십시오. 괜히 잘못하면 또 싸대기 맞으니까 이놈은 양봉으로 바뀔 때는 봅시다. 그래서 파인메딕스, 3A 로직스 이렇게 붙여놔 주고 두 개를 딱 놓고 신규주에 좀 집중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아침 시장에는. 그리고 셀로맥스, 셀로맥스는 이 종목은 제가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때 화요일에 하려고 하다가 제가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못하고 간 종목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시 상승을 했더군요. 그래서 이걸 하고 갈까 말까 하다가 망설였는데 뭐 제가 본 관점으로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시간의 보합입니다. 뭐 이런 스타일은 뭐 간단하죠. 치고 올라가면 따라 붙으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멍때는 손대지 마시고 뭐 예를 들면 5,500을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의 단가만 가지고 대응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지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지헬스케어도 역시 이놈은 시간에 5%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이지헬스는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처음에는 좀 까다로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랬을 때는 아침에 시가를 띄워서 잠시 올려주고 꼬리를 달아주고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른 애들이 동조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문제예요. 예를 들면 셀로맥스가 같이 가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좀 받침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뭐 4,500원 정도의
시간에 잡아 놓았으니까 인정을 해주고요. 이 단가 하나만 가지고 거래를 합시다. 다른 데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꼭 예를 들면 4,560원에 6%에 출발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진입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4,500을 깰 때는 나와야 된다는 거. 4,460원에 출발을 했는데 이럴 때 손 안 대야 되겠죠. 우리는 4,500만 보자고 했으니까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자, 그리고 얘네들 종목을 볼 때는 같이 움직였던 같은 동료들도 같이 꼭 봐주셔야 됩니다. 만일에 얘네들이 아니고 전혀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MNC 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GSPNL 같은 이런 종목, 그리고 벡트 이런 같은 종목, 이런 애들이 따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시 얘네들끼리 같은 동네에 사는 애들이 있으면 같이 쭉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묶어두고 이놈들만 거래해도 당일날 매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쪽 애들을 거래를 하실 분은 그를 참조해서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습니다. 다음은 요렇게는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자율주행 연관주죠. 원래는 제가 한 2종목 정도만 적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매매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시간이 6.9% 올랐으니까 지금 대장질을 하겠죠. 대장질을 할 텐데 SOS 같은 경우에는 3.4% 올라 있거든요. 자, 모양새는 SOS랍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퓨런티나 라이콘 같은 애들도 참 모습이 좋았거든요. 얘는 이제 1.7%, 라이콘도 1.6%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1군이라 한다면 얘네들 2군을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붙여놓았기 때문에 1군은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두 놈만 가지고 거래를 하시고 2군은 이쪽 애들을 거래를 하시고 이렇게 두루두루 보시면서 거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의도는 오늘도 아까도 보셨듯이 어쨌든 테슬라가 7% 정도 상승을 하고 시장을 끌고 가 있는 상황에서 이쪽 관련주들은 자율주행 관련주도 안 봐줄 수는 없겠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봐줍시다. 그리고 지금 내일부터 하는 매매는 무조건 연말이라고 피할 게 아니라 다음 해를 보는 보석을 하나씩 깔아야 되는 매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개별주 한번 보죠. 루닛 살아날까? 화두는 살아날까? 일단 여기에서 멈춰서 지금 놀고 있죠. 더 이상 하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매물세가 좀 있네. 이제 안심하고 이제 집어넣는 거죠. 시간이 2% 올라 있습니다. 인정해주고 64,000원 기준가만 딱 잡고 우리는 내일 진행을 합니다. 64,000원을 깨고 내려올 때는 도망을 무조건 하고 나와 있는다. 일단은 개별주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은 3빌리언 같은 거는 좀 끼가 있는 종목인데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여기서 탁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였다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은 조금 체력은 약해 보여요. 하지만 한 번쯤 다시 한번 한 2번만 정도만 뭐 큰 양봉이 아니더라도 좀 나와주면 나쁘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아난다면 다음에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가 금액대가 5,000원대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저희들이 딱 예쁘게 해놨네요. 5,800원. 이거 가지고만 대응합시다. 다음은 에코바이오와 그린케미칼. 탄소 애들도 아직은 살아있죠. 에코바이오는 시간에 4.2%, 그린케미칼은 시간에 2.0%. 이런 애들은 과연 이제 내일이 참 중요한 날일 텐데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지 내일 모습이 안 좋으면 내년까지 가져갈 만한 이제 그런 흐름을 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좀 중요할 텐데 일단 에코바이오를 이제 좀 봐주긴 봐줘야 되겠죠. 봐주고 시간에 4.2% 올려놓았는데 이놈은 두 가지 기준점, 우리는 투 트랙이라 합니다. 트랙을 두 가지로 잡읍시다. 4,500원에 보면 이 2% 정도 될 겁니다. 4,500원 2%, 4,600원은 4.7%. 그리고 이 3%대 안에 손대지 말고 눌림을 주면 4,500에서 한번 대응을 하고 이거 깨고 내리면 가만히 보셔야 해요. 손대면 안 되고 돌파를 하면 4,600원 가지고만 거래를 한다. 그런 전략으로 봅시다. 거기서 그린케미칼은 옆에 좀 붙여놓고 같이 봅니다. 시간이 2%니까 같이 붙여놓고 좀 본다는 전략으로.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로 안 보죠.
봅시다. 기술적으로 한번 봐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더 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단지 눈에 띄는 것은 기관들이 요즘 무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좀 눈에 띄긴 해요. 하지만 주가는 생각만큼 기관들이 무조건 매집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죠. 자, 그래도 뭐 얘네들도 하는데 우리라고 뭐 못할 건 없지 않습니까? 단 조건은 3,000원과 3,100원 이렇게 투트랙을 잡고 봅니다. 뭐 보합을 가지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스타일 종목은. 다음 이놈들은 과연 한 번 더 찔러줄까? 라는 마인드로 한번 봅시다. 텍스트도 끼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뭐 코골이도 있죠. XR 관련주. 어차피 내년에는 XR 관련주가 많은 관심을 받을 겁니다. 흔히 누구나 한테 물어보면 내년에는 무슨 주식이 좋을까 하면 대부분도 그렇게 하죠. XR, 뭐 스마트 글래스, 뭐 양자, 뭐 다 그럴듯한 아는 듯한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주식 밥을 먹는 사람이면 누구나 뜯을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해요. 하지만 우리는 늘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다고 남들이 그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이 주식을 사면 어떻고 뭐 어떻고 해도 1년이 지나고 보면 참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건 우리는 수없이 봤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꼭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텍스트 17.6% 맞췄는데 한 번 더 올려가 줄까? 그런 마인드로 한번 봅시다. 시간에 1.1%. 좋습니다. 0%대와 1% 안에는 그냥 1차로 진행을 시켜보시고 보안만 안 깨면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전략은 없어요. 우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동안 양봉을 지금 잘 내줬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합 기준가 잡고 딱 하시면 되겠죠. 시가가 높지 않을 거니까. 찌질하게 만주 정도 놓고 있는 기관들이 비겁한 놈. 유엔젤 볼게요. 시간에 9% 올라가면서 모양이 참 예뻐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음봉이 한 개 이렇게 톡 떨어졌다면 당분간은 뭐 몇 달은 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모습은 상당히 모습은 예뻐요. 단지 시간의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죠. 이런 스타일은 딱 답이 하나거든요. 6,800원 보합을 회복할 때는 들어간다. 단지 음봉이 비칠 때는 손을 안 댄다. 꼬리를 잡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것만 유지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유로메카 클로봇. 이 종목 우리가 또 전 거래를 했던 종목인데 둘 다 모습은 좋았죠. 그리고 유로메카 지금 현재 보면 조선주 애들이 또 뭐 트럼프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것에 또 힘입어서 요즘에 잘 나가지 않습니까? 뭐 HD 현대 중공업, 뭐 하나엔진, 하나오션 잘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우리가 급등주 시장에서는 다룰 만한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무거워요. 자, 그런데 그런 조선 쪽 애들이 지금 로봇 관련주와 지금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조선소에 사람 대신 로봇들이 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이나 그리고 지금 그런 계약들이 뭐 유로베카나 뭐 레인보우나 뭐 이런 쪽 애들한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기관들이 10만 주라는 물량을 제법 담았군요. 한번 봅시다. 일단 이러나 저러나 그래 보았자 우리는 파동에 폭을 닦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파동이 어디에서 터질까가 문제니까 그런 점만 잘 보시면 되겠죠. 자, 시간에 1.7%, 뭐 보합에서 1%대는 무조건 하고 진행을 만약 한다고 한다면 1차 정도는 진행을 하라고 했죠. 하고 음봉이 비치는 즉 우리가 바라는 방향 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야 뭐 2차로 불타기라든지 할 텐데 안 가고 밀리면 그냥 1차 가볍게 짧게 해주고 나오면 됩니다. 글로봇도 같이 붙여놓고 같이 봅시다. 글로봇은 1.0% 빠져있죠. 그러면 유로메카가 좀 끌고 갈 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글로봇도 붙여놓고 글로봇은 뭐 따라가면 보합 돌파하면 그때 손을 보면 되겠죠. 다음은 SBS 웰킵 사이트 보겠습니다. 먼저 웰킵 사이텍은 기술적으로 한번 땅 하고 째릴 1도 조자리입니다. 보합 기준거 딱 잡아주시고 아침에 음봉이 아니라면 음봉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음봉이라도 뭐 아주 크게 빠지는 음봉이 뭐 5% 6%인 거 아니면 1, 2% 빠지는 음봉이라도 상관없어요. 단 한번
시초가에 땅 때려가지고 바로 반등이 나야 됩니다. 안 나고 거기서 뭐 좀 밀린다든지 그러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한 번에 딱 승부를 본다 해서 우리가 일도주라 그러는데 가볍게 하세요. 이런 동전주가 돼서 이런 거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다음은 SBS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2.6% 빠져있으니까 모습은 안 좋죠. 하지만 기관들이 3일 동안 이렇게 물량을 좀 전혀 안 넣다가 넣고 있잖아요. 그죠? 넣고 있는데 이렇게 끝나기엔 좀 섭섭하죠. 그래도 넷플릭스하고 그래도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죠. 시간이 2.6% 빠져 있으니까 지금 이 꼬리가 보면 꼬리가 24,000 정도 이제 잡혀 있거든요. 마이너스 9%대. 그 다음에 25,000원 이제 눈에 보이죠. 자, 25,000원 금방 내려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1차 타점 25,000 잡고 2차 타점 24,000 잡고 이런 것은 꼬리를 한번 노려볼 만은 해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이렇게 두 종목은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과 오리엔트 전공 애들 얘들 뭐 꾸준하게 봐줘야 되겠죠. 죽으나 사나 완전히 자빠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봐줘야 돼요. 끝까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코오롱 얘는 그룹이고 방금 보고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죠. 끝까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 우선주 같은 경우는 내일 꼬리 부분이 뭐 7,500원 중간 정도 8,000원 약간 아래야 될 것 같은데 만약 내일 8,000원 정도 주면 이런 자리에서 한 번은 또 해봐야 되거든요. 단 금액은 가볍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선주가 돼서 물량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놈을 놓고 또 보셔야 되고 혹시나 또 그룹 이놈이 보통적 이놈이 또 지가 또 치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항상 이건 잘 봐주셔야 해요. 그리고 오리엔트 정보도 마찬가지죠. 계속 감시를 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 아직까지는 이 시국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얘네들은 또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홍준표도 지금 뭐 대선에 이제 움직이고 있고 뭐 이준석도 지금 뭐 대통령 어쩌니 뭐 대선이 어쩌니 지금 이런 이제 앞으로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에 맞춰서 또 아주 원활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워밍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 테마주는. 그래서 관심 있게 봅시다. 이 두 종목은 일단은 우은식 관주와 이재명 관주 봐주시고 홍준표 관련주, 뭐 이준석 관련주까지는 뭐 홍준표 관련주도 봐주시고 그런 시간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액션스퀘어와 캐리 봅시다. 먼저 캐리 볼게요. 한가로 맞았어요. 요즘 한가 맞는 종목들 참 드문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보는 이제 이런 정보에서는 나와 있는 재료는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뭐 빠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말이니까 아유 뭐 갈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막 내 돈 정리하고 마무리 할란다. 거래량이 26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숨을 수 있죠.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등하는 종목과 급락하는 종목은 반드시 우리는 봐줘야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런 걸 보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똑같은 1,000만 원을 가지고 똑같이 1시간을 매매라고 했다고 했을 때 정상적인 종목을 하면 1,000만 원 가지고 3% 5%도 먹기도 힘들 때가 많아요. 매매를 하다 보면. 하지만 이렇게 급등락이 이루어지는 종목들을 만나면 똑같은 시간을 대비해서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몇십 배를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봐줘야 돼요. 왜? 우리는 파동의 꼭지다. 파동의 눌림을 가지고 먹고 산 사람들이니까. 역시 그런 점을 가지고 한가 같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가 쭉 제가 지금 이거 승부주 10선을 5년 동안 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했을 때 보아 지금 5년이 지날 때 여러분 자신의 지금 매매하는 것을 뒤돌아보십시오.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내일 시가 한번 보고 시가를 살짝 눌렀다가 올라갈 때 뭐 돌파할 때 한다든지 시가가 좀 많이 밀렸으면 시가 형 두드려 패고 시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내일 잘 하셔야 됩니다. 약간 낌새가 올라가지 않고 버리버리하다 이러면 딱 손 떼고 딱 나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액션스퀘어는 이 날짜에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날짜에 별로 가지는 못했죠. 근데 오늘 정거래를 이렇게도 퉁 하고 튀어주죠. 이런 스타일 종목들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놈도 좀 감시차 안에서 봅시다. 부합을 돌파하는 2300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또 달라붙어야 돼요. 이런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죽어서 자빠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감시를 하고 추적을 해야 된다. 그 점을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종목에 맞아서 좀 말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좀 차분하게,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조심스럽게 하시고요. 뒤편에는 정거래일에 매매했던 사무팀들 매매 현황까지 좀 올려놓을 테니까 안 바쁘신 분들은 히스토리 한번 보시면서 타점 공부도 하시고 매매 관점도 보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12월 24일)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다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 계십니까? 내일은 성탄절이니까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장들은 시장의 지름 극심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수도 그런 것을 그대로 다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말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정돈된 마음으로 트레이딩을 잘 하시고 내년을 또 기약해보는 그런 기간을 좀 가지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한 번씩 또 되짚어 보면서 수정 보완 할점 찾는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에 보유하고 넘어왔던 상종목부터 볼게요. 전일 3,000당 제약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상가로 넘어왔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고점이 한 8% 정도 수익을 줬습니다만 생각보다 큰 수익은 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날이 또 날이다 보니까 내일이 휴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항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주축이 깨지면 항시 힘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당 제약은 생각만큼 큰 기대감은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000당 대약 상수익은 8%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웠던 그런 오늘이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3,000당 제약은 또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00당 제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데이 종목으로 다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본 종목은 SBS였습니다. 근데 아침에 SBS도 모습이 좋지가 않았죠. 아침부터 그냥 바로 미끄러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지라 상당히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우리는 24,000원까지 우리는 추적을 계속해 나갔죠. 여기서 상승을 이제 조금 잡아주고 한 11% 정도 이 정도 상승력은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연말에 또 하루 쉬는 휴일 앞이라 상당히 매매는 좀 그렇게 썩 원활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사실 시장이 사실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단 한 번의 매수였지만은 그래도 깔끔하게 수익을 준 것이라 마무리는 잘했다고 봐요. SBS도 오늘 당일 수익으로서는 밥값은 제대로 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3A 로직스가 좀 아쉬웠다고 생각해요. 오늘같이 시장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를 못하는 상태에서는 신규주라도 오늘 빵긋한 어떤 파워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되는 날이었는데 오늘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프리미엄도 27% 정도밖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내심 좀 기대감은 있었는데 생각보다 역시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뭐 몇 프로 정도 조금 수익을 준 건 있습니다만 큰 수익은 주지도 못하고 그대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죠. 우리가 딱 한 번 공략을 여기서 했는데 우리 11,000원과 11,300원을 두 개로 잡고 했습니다. 보합가 3%대를 잡았죠. 보합까지는 오기 힘들 것 같아서 조금 더 주고 잡았는데 11,300원 기준가에서 잡혀가지고 여기서 한 10%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요 앞에 있는 수익까지 뭐 더 큰 수익이지만 여기는 뭐 따로 카운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규 상장주 흐름을 보면 좀 예측이 불허하죠. 예측이 불허하고 또 너무 들쑥날쑥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한번 또 잘 가는 놈이 있는가 반면에 대체적으로 요즘엔 전부 다 꼬꾸라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언젠가 분위기는 바뀔 겁니다. 분위기는 바뀔 것이고 또 그런 흐름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 트레이더로서는 또 매일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오늘 3A 로직스는 그렇다고 뭐 다치고 이런 건 없었으니까 오늘 뭐 작은 수익이라도 밥값 정도로 챙기는 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2% 정도 13%까지는 돌파를 못했는데 12% 정도 수익은 좋습니다만은 오리엔트 바이오를 요즘에 오리엔트 바이오가 계속 흐름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바이오가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오리엔트 종목을 어제 성부주 영상에서도 제가 오리엔트 종목을 좀 강조를 드렸는데 역시 모든 종목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가 있는 근거가 있는 흐름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보다는 여러 가지 설정적인 면에서는 오리엔트 전공이 오늘 차라리 더 나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오리엔트 전공을 먼저 보았는데요. 그래도 뭐 아주 큰 파워가 큰 모습은 안 보내졌지만 그래도 뭐 12%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같은 장세에 비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과 오리엔트 바이오에 대한 어떤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타점을 교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운용법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리엔트 전공 오늘 이 정도 수익이라도 감사히 챙겼다고 봅니다. 오늘 CQ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방 트레이딩으로 걸려있는 종목이라 끊임없는 매매가 오늘 참 유효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 7% 정도 우리가 3,000원과 2,900원과 3.2 트랙을 잡고 이제 보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첫 파동을 놓쳤죠. 그리고 두 번째 파동부터 여기서 한 7%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한 5% 정도 또 여기서도 또 4, 5%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은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방으로 즉 상방을 찍어주고 하방으로 떨어지는 종목이 판단 근거는 보면 두 번째 파동이 첫 번째 파동을 이렇게 돌파를 못하고 미끄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뒤에는 계속적으로 파동이 작아지죠. 이렇게 점점 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시면 이게 오늘 하방으로 갈 종목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항시 제가 첫 번째 파동의 크기를 항시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날 하루에 나머지 일어날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들이 이 첫 파동의 부피나 크기, 속도에 따라서 나머지 애들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CQ세는 그런 점에서는 오늘 공부를 좀 많이 잘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 또 공부를 또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CQ센터 오늘 밥값은 잘 챙긴 것 같습니다. 코롱 모빌리티브는 아침에 파동을 좀 놓쳐버렸죠. 아침 파동을 놓쳐버려가지고 좀 아쉬워서 계속 추적은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8,100원 타점에서는 한 번은 체킹이 돼서 수익률 한 7%밖에 나온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뒤에 진입하신 분들도 뭐 한 5% 정도 먹을 수 있는 구조는 됐겠지만은 뭐 뒤에는 카운팅을 안 하더라도 뭐 이 정도밖에 수익이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것은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끌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봐줘야 되는데 아침에 이걸 약간 내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서 이런 점은 좀 오늘 좀 아쉬웠다. 제 개인적으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그냥 보내지 않고 한 번은 설거지를 해주고 보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클로봇 같은 로봇 관련주를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관심을 좀 가졌는데, 클로봇은 우리가 7,100원에 우리가 타점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7,100원에 타점을 잡았는데, 오늘 제법 상승세가 뒤늦게 좀 쭉 끌어올려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라 모습은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수익률은 그래도 클로봇이 오늘 15% 정도 수익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해보면 오늘 로봇 관련주에 관심을 가진 것도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던 결과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봇하고 또 한 종목을 우리가 더 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이 또 하나 더 있죠. 클로봇도 한 15% 챙기고 동시에 진행했던 종목이 바로 뉴로메카였죠. 그래서 오늘 뉴로메카는 클로봇만큼 수익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클로봇이 조금 벌벌거리고 있을 때 뉴로메카를 빨리 이제 올라탔는데 우리가 25,000원 기준까지 진행됐죠. 그래도 이 종목도 한 10% 정도 수익을 주었으니까 오늘 클로봇과 뉴로메카에서 의도치 않게 흐름을 잘 타서 두 종목에서 아주 좋은 수익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느 한 종목에 뭐 타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법도 좋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어느 쪽에 기울기가 좀 기울어지는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운용법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는 뉴로메카와 클로봇 선택이 참 좋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로봇 관련주도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오늘 라이온피플은 좀 아쉬웠죠. 왜냐하면 상가까지 타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 끊어주지 못한 것을 상가를 끊어주지 못참 아쉽다.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4,300원과 9%대와 여기와 그리고 4,400원 투트랙을 잡았는데 사실 손이 좀 빠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신 분들은 4,300원 근처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들은 한 17, 18%는 뭐 나왔겠지만은 보통 4,400에 들어가신 분들은 한 15% 정도 수익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탁 올라갔을 때 힘을 받아서 쭉 올라갔을 때 여기서 바로 딸까닥하고 마무리를 딱 지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잠궈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저놈은 틀렸구나. 즉 하나의 에너지가 분줄이 훅 되면서 이렇게 중간에 분줄이 훅 되면서 끌어 올릴 때 여기서 바로 따까닥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머뭇거린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한 80% 이상은 틀렸다고 봐야 되죠. 더군다나 또 내일 휴일이라 하지만 오늘 깔끔하게 한번 수익을 뭔가라 보죠. 또 상가 맛도 한번 보고 그런 점에선 라운피플 15% 수익도 작은 수익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았다고 봅니다. 다음에 또 한번 만나면 그때는 상가 꼭 한번 봅시다. 그리고 오늘 탄소 관련주 중에서는 좀 제가 좀 아쉬움도 있었고 조금 좀 갈등도 좀 있곤 했죠. 사실은 아침에는 캠트로스나 그린 케미칼이 이제 모습이 좋았지 않습니까? 캠트로스가 먼저 끌고 가는 이제 형태였는데 시가가 8%였죠. 8%였고 에코바이오 시가가 3%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갈등을 하다가 우리는 에코바이오를 선택을 했는데 일단 수익률은 한 2, 3%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만약에 오늘 캠트로스가 시가를 좀 높게 잡아가지고 시가가 오늘 8%였지 않습니까? 에코는 캠트로스는 8%에서 27%까지 갔으니까 한 15, 한 5% 정도 수익은 나거든요. 그럼 당일 수익으로서는 에코바이오가 12, 3% 나왔으니까 한 2, 3%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캠트로스가 상한가를 갔다면 에코바이오도 이놈도 같이 따라 붙어 줄 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시도를 했는데 어찌됐거나 수익은 나왔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두 개를 다 같이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끔은 해봤는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얘네들 테마가 연문 테마가 아니라서 누가 대장인지를 잘 지금 구분 안 하는 상황이라 그러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했죠. 좀 안전하게 하자고 한 것이 제일 막내를 데리고 했는데 실제로는 에코바이오가 처음에는 얘가 반응을 처음에 잘 나타내 줬죠. 자, 그래도 오늘 같은 날 12, 3% 수익이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코이브에서 그래도 뭐 한 7% 정도 뭐 힘차게 한번 뻗어 올라가는 스타일을 보여주더니 그래도 뭐 더 이상은 가지도 못하더군요. 이렇게 보면 코이브는 요즘에 계속 윗꼬리가 길죠. 7% 정도 수익을 본 것 같아요. 뭐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요즘 같은 연말에 몇 프로라도 잘 챙겨놓으면 차곡차곡 쌓으면 다 큰 수익이 되거든요.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번호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전 매매를 뭐 오늘 간결하게 했는데 어제 월요일보다는 조금 매매가 조금 부피가 좀 작죠. 예. 통 두께가 어제 같은 경우 33%짜리도 있고 뭐 25%, 20%, 2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조금 부피가 좀 작죠. 예, 그런데 이런 날도 있고 뭐 이런 날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다들 작은 수익은 아니죠.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내일 쉬는 날이면 참 매매하기 어려운 날이거든요. 그래도 오늘 뭐 데이 수익으로 한 100% 정도? 어제보다는 조금 못합니다만은 뭐 나쁘진 않게 했다고 봐요. 이걸 뭐 다 절반만 먹어도 50%만 먹어도 상당히 나쁘진 않죠. 저는 어떤 수익을 떠나 가지고 트레이딩 공부를 하는 마인드로 항상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종목들을 다양한 형태의 패턴을 공부를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가까운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절반만 먹더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도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 멀티플래시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스킬이 부족한 분들은 무조건 다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자기의 자금 상황에 맞게 하나씩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욕심을 내지 말고 자기가 아직 스킬이 안 되는데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아주 뭐 갑자기 5종목 10종목 그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할 종목이 없어서 문제지 할 종목이 있으면 그만큼 좋은 게 없죠 사실은.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나오는 타점을 그때그때마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집중력을 잘 유지해 줄 필요성은 있죠. 자, 어쨌든 뭐 오늘 이브입니다. 뭐 오전에 간단하게 매매하고 상종목은 현대 ADM 하나 이제 보유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내일 잘 쉬시고 또 충전들 많이 하시고 트레이딩 공부는 트레이딩 공부라기보다도 공부는 참 끝이 없지요. 끝이 없고 해도 공부는 항시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밤늦게까지도 많은 나름대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매매가 끝나고 나면 항시 아쉬움이 남거든요. 이렇게 해도 뭐 100몇십 프로 먹어도 아쉬움이 남고 우리가 오전에 2시간 매매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먹어도 또 아쉬움이 남아요. 항시 아쉬움이 남아요. 뭐 그러지 않는 날이 뭐 언젠가는 있겠죠. 뭐 1년에 한두 번은 그런 날은 있습니다. 근데 항시 아쉬움이 남죠. 그래서 그런 것이 또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우리가 매일 하는 트레이딩을 복기를 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잘못된 것만 고쳐도 충분하게 고수의 반열로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수의 반열이 뭡니까? 돈 벌면 고수예요. 그렇게 돈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공부를 해 나가자, 수련을 하자, 그런 마인드로 진행하시면 그게 오히려 돈도 많이 벌립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오늘 잘 쉬시고 내일 성탄절 잘 쉬시고 올해 또 이 아기 같은 시장과 또 열심히 다퉈봅시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갈게요. 다들 잘 쉬십시오. 여기까지 할게요.